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세상에 어떤 소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자, 안녕하십니까, 신용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병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현입니다. 자, 2월 첫째 주 경마 이제 구정 연휴를 끝마치고 이제 맞이하는 뭐 새해 경마로 갈까요? 뭐 사실 저희가 이제 신정 때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새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그래도 뭐 구정 끝나고 이제 또 경마가 이제 시행이 되는 그런 한 주가 됐습니다. 자, 2월의 첫째 주 경마 주간이 되겠고요. 뭐 한 주 동안 뭐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또 궁금하고 저희는 뭐 잘 쉬었습니다. 푹 쉬고 왔고 나름대로 뭐 재충전을 했다고 할까요? 네. 뭐 쉬면서 밀린 공부도 하고 그리고 뭐 새벽 훈련도 받고 하여튼 뭐 준비할 만큼 했기 때문에 하여튼 이번 주 뭐 잘 해야 되는데 우리 신병훈 형과 원정일 의원도 뭐 푹 쉬었죠? 네, 잘 쉬었습니다. 그래요. 뭐. 휴장전의 성적은 어땠습니까? 휴장 전 성적은 기억이 안 납니까? 일요일 마지막 경기 그거 하나 마친 거는 기억이 나고 또 중배당 또 때려 들어갔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 어찌됐건 승부처에서 조금 아쉬웠던 기억이 제일 많이 남네요. 네, 신병훈 의원은 휴장전이 아니라 앞으로의 어떤 각오. 근데 저는 좀 바꾸려고 합니다. 이제 휴장 전까지는 좀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제 예상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동글동글하게 하고 이렇게 좀 가이드 형식을 좀 예상을 많이 했는데 좀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팬여러분들이 또 안 좋을 때도 있더라고요. 너무 동글동글하니까 뭐 이렇게 되면 저렇고 저렇게 되면 저렇고보다는 좀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좀 똑부러지게 조금 더 힘을 실어서 좀 이제 앞으로 방송도 좀 그렇고 글도 그렇고 예상도 좀 그렇게 교체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방송도 지금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예상 지금 활동하시는 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공격적인 예상도 이제는 좀 필요하고 네. 사실 뭐 신인 예상가들이 그런 아주 공격적인 예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그렇죠. 자기 자신을 뭐 어필하기 위해서는 배당을 맞춰야 되는데 사실 신병훈 형과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경마판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 전문가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예전에는 사실 저만큼 강하게 한 예상가가 없었을 거예요. 지금 그렇죠. 웬만한 예상가들도 뭐 저만큼 강하게 한 애들은 저는 보질 못했는데 사실 지금은 돈 주고 하래도 못하겠어요. 그렇게 어떻게 했는지. 근데 저도 2017년 들어서는 좀 더 공격적으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팬분들이 또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또 원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사실 뭐 웬만한 그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예상지 보시는 예상지 오두마분 보면 다 그 안에 있거든요. 네. 그거를 지워줄 수 있는 게 또 저희가 할 일이기 때문에 인기만의 그렇죠. 어떤 네. 불안 요소 인기만을 지워야 배당을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좀 더 방송도 그렇고 개인적인 예상도 좀 공격적으로 틀릴 때 틀리더라도 좀 과감하게 한번 후회 없는 그러한 예상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우리 신병훈 의원도 마찬가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 이제 용병 기수 2명이 왔다 하는데 한 명은 이제 스웨덴에서 온 기수고 한 명은 일본인 용병인데요. 지금 뭐 안에서 들리는 얘기는 이제 일본인 용병 신지 네. 신지 기수에게 굉장히 많은 어떠한 그 기대감, 관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뭐 간단하게 우리 신병훈 의원이 어떤 기수인지 어느 정도 급인지만 말씀해 주세요. 일단 뭐 부산에 있었던 이 사토시 기수하고 같은 경마장이 있었다라고 하고 또 사토시 기수보다는 레벨이 상당히 좀 위급에 있었던 기수라고 하는데 새벽 조교하는 훈련을 하는 거 보니까 확실히 그 일본 중앙경마 말고요 지방경마 우리나라 좀 비슷한 게 그 외국의 이제 선진국들을 보면 보통 조교를 길게 풀어주는 조교를 하는데 이 신지 기수 조교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세게 강하게 조교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그 일본의 스타일이 좀 아는 거죠. 센 말들이 아니라 만들어서 가야 되는 말들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실전에서 뛰는 것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힘한 배하고 편안하게 타고 이런 것보다는 좀 스펙터클하고 좀 강하게 타고 이런 기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좀 서울경마하고 호흡만 잘 만든다면 특히나 또 원래 외국인 기수 많이 안 태우는데
마방들의 기대가 많다고 하니까 신지 기수는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서울 부산에서 활동했던 기수가 이제 이쿠 기수라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이쿠 기수 지금 뭐 부산에 있는 사토시 기수가 또 워낙에 잘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 정도 기수들보다 지금 알려진 바로는 뭐 한 수 위다 그렇게 이제 뭐 안에서는 그렇게 알고 그렇죠. 있는데 예. 일단 저희도 한번 타는 걸 한번 잘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승부는 3, 4, 5경주가 전반부 준비한 승부가 있고요. 후반부로 가서는 90, 11경주가 있습니다. 90, 11경주와 전반부 3, 4, 5경주 요 해당 경주 잘 한번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자, 2월 4일 토요경마 서울방송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 1000m 6등급 경주 총 12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네, 1경기부터 이제 완벽하게 검증된 마필은 이제 없는 경주가 되겠고요. 주행검사 잘 받은 여러 프리마킹 이제 외곽 쪽에 좀 있고 지난번에 좀 뛰었던 6번마 목라스가 있는데 뭐 이번 주부터 제가 이제 좀 공격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관심 마필이 안쪽에 있는 1번마 비바 갤러퍼가 되겠습니다. 데뷔전에서 거의 꼴찌에서 두 번째 들어왔습니다. 이런 말을 왜 추천해 드리냐면 꼴찌에서 두 번째 들어올 만한 그래도 악재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발주 자체가 잘못 나왔던 건 아닌데 발주하면서 기수가 이제 정정희 기수가 밀면서 앞으로 이제 말이 미끄러졌습니다. 정정희 기수가 낙마를 할 뻔하면서 다시 말을 잘 잡고 그리고 외곽에서 전 구간을 계속 밀어서 오히려 일단 따라갔다라면 그나마 한 6, 7차가 왔을 텐데 계속 밀어서 선두권에 붙이고 4선 가장 크게 돌리면서 무너졌는데 자 1번 게이트의 칼슨 기수 오늘 어떻게 칼슨 신지 기수가 1경기부터 나오는데 주말은 어쨌건 40조 마방에서 칼슨 기수를 미리 예약을 해서 칼슨 기수가 지난주부터 새벽주기 훈련을 했고요. 자 여기 스틸러는 마피가 병합축을 하면서 따라가서 엎어가는 훈련을 계속 진행했는데 이런 말들은 결과에 따라서 순발력이 상당히 빨리 올라옵니다. 자 칼슨 기수가 우리나라 주로 분위기를 얼마큼 알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조교하고 1번 게이트 잡았다라면 이번엔 서둘러 들어갈 수 있는 승부 배당 1번 비바 갤러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가시죠. 네, 내측으로 기대는 악벽이 조금 있어서 아쉬웠고 점프 발주를 하면서 조금 아쉬웠고 그러면서 인기 2위 1위권의 마필들을 위협했던 6번마 목라시입니다. 하정원 기수가 다시 한번 고삐를 잡았고요. 이번 경주가 이제 일단은 선행 갈 수 있는 마필이 외곽으로 밀려 있다라고 봤을 때 직전 경주의 아쉬움, 늦발주의 아쉬움, 내측으로 기대는 어떤 모습들을 잡아내지 못하는 아쉬움들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6번마 목라시를 노리고 들어갑니다. 6번 목라시가 데뷔전에서 발주가 좋지 않았습니다. 네. 앞다리 들면서 늦발을 해버렸고 출발이 늦었는데 그래요. 일단 하정원 기수 역시 발주만 잘 나와준다면은 뭐 충분히 능력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마필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는 말은 외곽에 있는 11번 프리마퀸이란 마필이 되겠습니다. 망아지입니다. 이번에 데뷔전 나서는 마필인데요. 주행심사에서 일단 괜찮은 걸음을 보였습니다. 기록도 1번 02초 때 물론 이제 10% 포화주로 네. 포화주로 했는데 다섯 정도 됐네. 일단 그 발주기에 잘 들어가야 됩니다. 진입불량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이 변수가 되겠는데 일단은 뭐 외곽에서 발주기 잘만 들어가 준다면은 뭐 기본 순발력을 바탕으로 승부할 수 있는 마필. 자 11화 프리마켄 게이트는 외곽에 있습니다만 이철경 기수가 최근에 좀 적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망아집니다만 11번 프리마켄 한번 관심을 갖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마 비바갤러퍼 그리고 원정일위원은 6번 목라시입니다. 네. 그리고 11번 프리마켓 이렇게 3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경기입니다. 1206등급. 네, 이번 경주도 이제 이 경주 이어서 정정희 기수가 아쉬움을 좀 남겼던 마필인데요. 4번마 온니고입니다. 지난 경주 때는 11번 게이트에서도 능력을 발휘했습니다만 지난 경주 때는 약간 초반 중반에 그 기대려는 마필의 습성을 살려내질 못하면서 아쉽게 3착에 머물렀는데 뭐 1kg의 부담 중량 차이긴 하지만 이번엔 1kg 핸디캡이 가벼워졌고 게이트도 6번에서 4번으로 내려온 가운데 다시 한번 정정희 기수한테 기회가 왔고요. 역시 정정희 기수가 직접 새벽주기 훈련까지 하면서 그 지난번에 코차 마지막에 외곽으로 틀리지만 않았었다라면은 뭐 제가 보기엔 우승까지 가능했었던 걸음이었고 말의 특성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정희 기수가 두 번의 실수는 하지 않을 것이다. 4번마 온니고의 복수전 기대하겠습니다. 4번이요. 가시죠. 네, 10번마 우리의 소원입니다. 박시천 기수가 직전 경주 인기 1위권을까지 팔렸었고 현장에서 강축으로 팔렸는데 2위를 했습니다. 입상을 하면서 뺏겨버렸어요 말을.
이런 거는 한 번 좀 더 태워줄 수도 있는데 야, 마방에서의 기대치가 그만큼 컸다라는 거예요. 자, 감량까지 기용을 하면서 이번에는 우승까지 도전을 하겠다는 의지. 뭐 단독으로 선행 갈 수 있는 순발력이 있고요. 선행이라면 감량의 2점은 충분히 있다. 10번마 우리의 소원에 감량의 2점, 코스의 2점, 전개 2점을 노리고 들어갑니다. 지난번에 박시영 기수가 타고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동화 기수 한 장, 역시 감량의 2점 바탕으로 다시 한번 연투를 노릴 수 있겠고, 자, 외곽에 있는 11번마 영스톰이라 마필. 자, 문세영 기수가 올라가 있습니다. 페르비치 기수가 지난번에 탔습니다만 아쉬운 3차기에 머무른 마필이 되겠고요. 지난번에 비록 3차기에 머물렀습니다만 걸음 자체는 분명히 호전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번에 문세영 기수 올라가 있고, 또 조교사 직조로 준비한 11화 영스톰. 4번의 경주 입상이 없습니다만 이번 경주에서 한번 첫 입상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러한 마필이 되겠다. 자, 4번 온리고, 그리고 10번 우리의 소원, 11번 영스톰. 원정일 위원의 소원은 뭡니까? 돈이죠. 돈 많이 버는 거? 네. 네, 알겠습니다. 자, 3경입니다. 1300m 국산 6등급. 제가 깜짝 질문을 했는데 바로 반응이 좋았어. 순발력이 좋아졌습니다. 옛날 추임만 타던 이제 다시 선행마로 좀 돌아온 것 같아. 네. 그래, 이번 3경주는 이제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승부가 되겠고요. 자, 배팅의 중심마 안쪽에 있는 마필입니다. 뭘까요? 1번 아니면 2번 있잖아요. 2번입니다. 2번 속보태자요. 자, 지난번에 부미로 기수 한 장으로 선행을 뽑고 쭉 나갔다가 마지막에 덜미를 잡히면서 3착에 머무르고 말았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12월 17일, 18일 이때 부미노가 굉장히 잘 탔어요. 부미노가 막 타는 말마다 쏙쏙 끌고 들어올 정도로 상당히 잘 탄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 속보태자란 마필. 자, 부미노 기수 한 장 다시 한번 외곽에서 빠르게 선두권 한번 때리고 나갈 수 있는 마필이 되겠고요. 최근에 부미노 기수가 뭐 얼마 전에 보니까 뭐 다승 뭐 상위권에 지금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일단 속보태자 안쪽에서 역시 뭐 선행 가서 뭐 버티기 시도할 마필이 되지 않을까. 저는 속보태자란 마필을 일단 가장 좀 좋게 보고 있고요. 자, 선행 가서 버티기 시도할 수 있는 마필이 되겠고, 자, 여기에 붙여서 때릴 수 있는 마필. 일단 기본적으로 8번마 대승비법이란 마필. 자, 김혜성 기수 안장 3차기 아쉬움 속에 이번에 문세영으로 안장을 딱 바꿨고요. 또 이철경 기수가 지난번에 데뷔전 끌고 들어왔던 5번마 에클레어 드림이나 마필도 뭐 다시 한번 종반 직선에서 한 발을 뽑아낼 수 있는 도전 마필. 여기 김용근이가 또 올라가 있는 마필이죠. 지난번에 인기마로 팔리고 부러진 로켓로드까지 역시 입상권 도전 가능해 보입니다. 자, 이번 속보태자 놓고 후체권에서 역시 종반에 올라올 수 있는 마필, 한 방으로 붙여 때릴 마필이 있기 때문에 뭐 이번에 붙여서 한 방 강하게 한번 때리면서 첫 번째 승부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경입니다. 1300 6등급. 네, 이번 경주는 안쪽에 있는 1번마 진격의 천마가 아마 현장에서 많은 인기를 모을 거예요. 직경 경주 또 여유있게 선행 가서 한 바퀴를 1승을 했고, 다시 한번 문세영 기수가 안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선행이라면 충분히 뭐 배팅의 값어치는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경주가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직전 경주 황순도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인기 1위권까지 팔렸다가 무너진 마필 7번마 푸른 세대입니다. 자, 이 마필이 오늘 자 붙여먹을 수 있는 마필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안쪽 1번마 진격의 천마는 제가 인정을 하는 인기마다 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7번마 푸른 세대 직전 경주 완벽하게 잘라내면서 승부를 했습니다만 숨은 영웅이라는 배당마가 들어오면서 좀 아쉬웠죠. 자, 이번 경주 박상우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자, 직전 경주 1700에서 1300으로 거리를 내렸다라는 거, 그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안쪽 1번마 진격의 천마가 선행이라면 그 바로 뒷선을 붙을 수 있는 7번마 푸른 세대를 여러분께 강력한 배팅의 중심, 그리고 배팅의 중심에 붙여먹을 수 있는 한방 막번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원정일 의원이 준비한 승부가 되겠고요. 이번 경주 노림수는 7번입니다. 네, 푸른 세대 역시 거리를 내려와서 출전하고 있고요. 이번 경주 다시 한번 선두권 운영을 나갈 수 있는 마필. 지난 경기 인기 1위로 팔리고 부러졌는데요. 안장의 변화, 또 박상우 기수. 자, 이번 경기 선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5경입니다. 1200 5등급. 저는 이번 경주 이제 좀 인기마들이 좀 많이 서 있는 1200인데 아마 좀 과감한 배팅 전략, 과감한 노림수를 갖고 들어가려고 이제 배당의 승부처로 선택을 했습니다. 1200 단거리다 보니까 앞에 가는 말이 당연히 인기를 얻을 수밖에 없고,
승군전 액면 좋은 말들이 이제 인기를 얻을 수밖에 없는 경주인데요. 자, 안쪽에 1번마 원더라이트, 2번 현무가 지난 경기 좋았고요. 7번 정상대길, 8번 베스트 캠프 역시 두 마리의 액면 좋았고, 지난번에 인기 많아 팔렸던 10번마 드림슬로도 다시 한번 박오른이기 때문에 팔릴 수밖에 없는데, 저는 안쪽과 외곽에 있는 말들이 전부 다 선행을 가려고 앞에 가려고 뛰기 때문에 그걸 역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말, 이육바마 JS 킹을 관심말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김옥성 기수가 타서 계속 부러졌던 말이고, 지난번에도 이혁 기수가 너무나 후미권에서 그냥 너무나 후미권에서 앞에를 따라가겠다는 의욕 없이 탔는데, 저는 벨리 기수가 딱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말들, 농땡이 있고 안 뜨려는 말들은 벨리 기수가 강하게 타고 뽑아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이번 경주 현장에서 이 말이 체중이 많이 쪄 있는데, 이번에 조교하는 거 보니까 체중도 좀 많이 뺐을 것 같습니다. 좀 가벼워졌을 것 같고요. 안쪽에 1번, 2번, 외곽에 7번, 8번, 10번 이런 인기마들이 서로 휩싸였을 때 마지막에 힘을 쓸 수 있는 한 발, 가벼워진 말, 6번마 JS킹. 배당도 짭짤할 텐데 이 배당 메리트 한번 잡고 오늘 방송 승부 들어가겠습니다. 470kg대 후반에 마체중을 갖고 있던 말이었는데, 최근에 그래도 체중이 많이 불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재걸음 발휘하지 못했고요. 저 이번에 멜리 기수로 안전 교체하면서 현장에서 또 마체중까지 빠져나온다면 네. 더없이 좋지 않을까. 자, 6번 JS킹 당일날 안 팔리는 복병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어떠한 마필 인기마에 붙여도 충분한 배당 메리트가 나와줄 수 있는 마필이 되기 때문에, 자, 6번 JS킹 예전에 48주에서 상간마까지 달성했던 JS 홀드라는 마필의 자마입니다. 네. 자, JS킹 한번 선전 한번 기대하면서, 자, 신병훈 의원의 추천 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6경기입니다. 1300 5등급. 네, 이번 경주는 이제 안말 레이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선행형 스타일들이 많기 때문에 선행마들이 어떻게 레이스를 풀어가냐가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서 또 다른 추입형 마필인데요. 외곽에는 11 MJR 관심마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이 이제 52조에 있었던 말이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몇 번 추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좀 아쉬웠던 게 순발력을 살리면 좋을 것 같은데 계속 의도적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말이 기세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마방에서 말의 스타일 좀 착각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11조에 와서 말을 이제 한번 지난번에 때려봤고, 이번에 박병현 기수의 안장인데 약간의 공백은 있습니다만 전 상태나 컨디션은 전혀 뭐 이상이 없다. 지난번에 보니까 역시나 1000m에서도 올라오는 보름을 보였는데, 이번엔 1300이고 안말 레이스고 선행마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클린업 스카이가 있기 때문에 클린업 스카이 중심으로 해서 레이스가 빠르게 흘러갈 텐데, 오히려 그 빠른 페이스이기 때문에 이번엔 서둘러 한 발을 쓸 수 있는 말, 그리고 역시 또 배당의 메리트가 있는 말, 11 MJ야세 복병권 관심마로 말씀드립니다. 큰 걸음이 있는 말은 아닙니다만 최근의 경주 어떤 부진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방이 좋고 나오기 때문에 이번 경주 7주라는 약간의 공백 갖고 나오는데, MJ야 좋습니다. 자, 11조 양이진 마방에 어떤 이번 경주 잘만 타준다면은 또 네. 마주에게도 상당히 기쁨이 2배가 되지 않을까. MJ야 한번 선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경주의 뭐 중심은 크게 뭐 흔들리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야, 신지 기수 안쪽 1번만 클린업 스카이입니다. 선행을 안 가면 뛰겠느냐? 선행을 안 가도 뛴다라는 자신감은 있습니다. 분명히 이마필은 안쪽 게이트가 좋고 안쪽에서 선입권 충분히 갈 수 있는 순발력이 있고요. 자, 문제는 이제 신지라는 복병인데, 신지라는 기수의 어떤 복병인데, 조교하는 모습을 보니까 세게 밀어주는 모습, 신병훈 의원이 말씀해 주셨듯이 세게 밀어주는 모습은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국주로 스타일, 어떤 경주 전개에 대한 부분만 잘 파악만 한다면, 이거 뭐 앞에다 갖다 붙여놓고 직전 경주 보여줬던 어떤 모습들 충분히 가능하다. 이번 경주는 신지 기수의 1번마 클린업 스카이 추천드립니다. 그 아무래도 이제 그 뭐 이태리에서 온 기수들과 또 일본에서 온 기수들의 어떤 조교 때 좀 차이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쪽 그 유럽 쪽에서 온 기수들보다는 이 동양권에 있는 특히나 일본 기수들이 왔을 때 새벽 훈련 때 보면은 상당히 강하게 말을 몰아주는 경향이 많은데, 일단 신지라 마필 게이트 잘 잡고 있고요. 또 서두에도 언급드렸다시피 상당히 뭐 지방 경마장에서 잘 탔던 기수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마 1번 게이트 조건도 좋기 때문에 그 상승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자, 양 기수가 올라가는 5번마 에이스 세븐입니다. 최근에는 10조 정호행 마반 워낙에 지금 잘 나오고 있고요. 또 지난 경주에서 양 기수가 타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때 같이 뛰었던 말이, 자,
강촌의 아침이죠. 네, 지금 그렇죠. 12번 게이트에 있는데 어떻게 본다면 강촌의 아침이란 마필이 직전보다 이제 2km나 마이너스 부중 부담 유형이 내려왔기 때문에 눈에 띄는 부분이 있지만 일단 양기수와 지난번에 좋은 호흡 보였기 때문에 L7 충분히 다시 한번 연투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1번 클리너 스카이 그리고 5번 A7 여러나 MJ 핫 3두 잘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7경기입니다. 1200m 4등급. 네, 이번 경기 이제 선행형 말들이 역시나 좀 많기 때문에 역시나 이번 경기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당일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주로가 어느 정도 이제 정상 주로야 되는 거지. 뭐 선행마가 계속 선전하고 있는데 제가 계속 추입말을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건데요. 저는 어쨌건 이번에도 추입형 스타일에 관심을 좀 말씀드리겠는데 안쪽에 있는 3번마 장산 불패가 되겠습니다. 이제 공백 이후에 세 번째 레이스입니다. 두 번째 레이스까지는 처음에 이제 어느 정도 좀 붙어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지난 경기 때는 이제 완전히 후미권에서 날아오는 모습인데 이번에 이제 거리가 1200이고 세 번째 출전 중입니다. 그리고 요 말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유승환 기수의 안장인데요. 지난 경주 때 보여준 모습이라면 이번에 이제 의도적으로 따라가서 엎어치는 훈련을 했는데 승훈이 나선 6번마 스마트 파크나 또 외곽에 있는 허리케인 블루, 8번 새벽 불꽃, 외곽에 12번 티즈킹 선행형 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앞선이 싸우냐 안 싸우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싸운다라면 어차피 이 말은 따라가서 엎어치는 훈련이기 때문에 3번마 장산불패가 날라왔을 때 분명히 배당을 낼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유주의 마필로 3번마 장산불패 말씀드립니다. 잠깐 장산불패에 대해서 언급드리자면 이 마필 자체가 이제 원래 순발력은 있습니다만 항상 뒷심부족을 보이면서 아쉬운 모습을 보였던 말인데 자 11월 12일 날 공백 갖고 나오면서 그리고 지난 경주 12월 18일 경주 때 종반 후미권에서 추입하는 모습 봤을 때는 부족했던 어떤 뒷심보강을 충분히 하고 이제 나오지 않을까. 저는 직전에 걸음변을 보였기 때문에 3번마 장산불패 이번 경주 뭐 기습적으로 앞에 때리고 나가더라도 충분히 이번에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겠습니다. 9번마 오피쌤입니다. 브라이언 마방의 마필이고요. 이현종 기수가 주행검사 이후에 안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 마필은 따라가는 힘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발주는 잘 나옵니다. 발주는 잘 나오는데 모래에 대한 정력이 좀 약하다 보니까 모래를 맞으면 자꾸 뒤로 쳐져요. 그리고 나서 라스트에 한 번 더 힘을 써줄 줄 아는. 자, 어떻게 보면 노리기에는 1200m가 조금 약하지 않겠느냐. 자, 편성 잘 만났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선행마가 무지하게 많아요. 그리고 선행을 못 갔을 때 무너질 마필도 많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번 경주 따라가는 힘은 좀 부족하지만 라스트에서는 항상 띄워줄 만큼 꾸준하게 띄워주는 마필. 자, 9번마 오피세미 55조 브라이언 마방 조교 스타일 언쟁력 확실하게 꿰뚫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충분히 가능권의 마필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13주라는 공백 갖고 나옵니다만 새벽 조교 때 모습 본다면 공백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좋은 발걸음을 보였던 마필 중 한두가 되겠습니다. 자, 오피쌤이 이현준 기수인데요. 자, 이현준 기수 뭐 주행 연습까지 한번 호흡을 맞췄던 그런 기수가 아닙니까? 자, 이번에 오피쌤이 한번 선전을 기대해 보겠고 원재길이 원에 언급드린 대로 순발력 있는 말들이 다수 눈에 띄는데 역시 지난 경기 인기마로 팔리고 아쉬움 남겼던 허리케인 블루 인철 기수가 올라가 있고요. 또 인철 기수와의 어떤 입마 호흡 뭐 4번 타서 한 번에 우승 또 지난번에 11월 27일 날 상당히 여유 있게 우승을 차지했던 그런 호흡을 맞췄던 마필입니다. 자, 이번에 인철 기수가 올라가 있는데요. 자, 직전 1700m에서 선두권 나갔다가 종반에 무너진 아쉬움. 이번에 거리 1200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고광숙 마주, 특히나 고광숙 마주의 마필은 뭐 인철 기수가 또 뭐 상당히 승부를 또 잘해주는 그러한 기수 중 한 명이기 때문에 일단 허리케인 블루 이번 경주 한번 저는 지난번처럼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쪽에 포인트를 맞추겠습니다. 자, 8경기입니다. 1200m 혼합 4등급. 네, 이번 경주는 이제 좀 애매한 약간의 좀 기복마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경주 편성입니다. 뭐냐면 말이 똥말이다 뭐 센 말이다 이런 게 아니라 잘 뛸 때 보면 굉장히 잘 뛰는데 조금 이제 아쉬울 때 보면 좀 아쉬웠던 말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런 가운데 이제 포인트적인 포인트에서 저는 8번 위즈 스피드가 관심마가 되겠는데 파르비치 기수가 타고 좀 졸전이었고 그 전에 이제 정정 기수가 타고 앞에가 졸전인데요. 저희가 말씀드렸던 기수들 중에서 이제 외국인 용병 기수도 있습니다만 군 제대로 하고 났던 김태훈 기수가 상당히 지금 의외로 잘 타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렇게 좀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을까 했는데 의외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오히려 저는 하정원 기수나 이철경 기수보다는 좀 타본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김태훈 기수는 조금 더 안정감이 있더라고요. 뭐 화이팅 이런 것보다 안정감이 있는데 40점 하방에서도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번 주에 파르비치 기수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똑같이 못하는데
57을 다는 기수보다는 조금 더 가볍게 풀어갈 수 있는 54의 김태훈 카드 선택을 했고, 또 김태훈 기수가 직접 새벽 조교 훈련까지 했고요. 1200의 거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줄어든 거리와 함께 지난 경기 따라가면서 보여줬던 3착의 그림 54라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제대 후 과연 어떤 모습 보일지 저도 유심히 봤습니다. 김태훈 기수. 근데 제가 느낀 거는, 야, 군대에서 훈련받지 않고 말 타고 왔나라는 느낌이 받을 정도로 군대 가기 전보다는 분명히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끝까지 한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그렇죠. 보여줬는데, 자, 김태훈 기수 3km 마이너스라면 유즈 스피드 충분히 한번 이번 경주 직전 아쉬움을 만회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네, 최근에 상승세 보이고 있는 마필입니다. 로스트 인 드라마. 최근 세 번의 경주 김혜선 기수, 부산에서 올라온 서승훈 기수가 안장을 하면서 성적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우승이 없다라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6전 동안 뛰면서 입상 2번, 그것도 입상 2번도 최근에 어떤 경주. 자, 이번 경주 최범현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말 상태가 상당히 올라왔다라는 게 내용이고요. 최범현 기수가 요거를 좀 욕심을 좀 내줄 것 같습니다. 선행마가 많기는 한데 조금 더 힘을 써서 앞선에도 따라 붙어주면서 전개를 할 거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직전 경주 무빙 떠서 올라왔었던 그런 모습들 충분히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9번 로스트 인 드라마 추천드립니다. 지난번에 서수훈 기수가 타고 이제 들어왔는데, 그때는 이제 대상력 때문에 서수훈 기수가 올라왔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잘 타냈는데, 최범현 기수 안장 이번에 처음 기승하는 마필입니다만, 자, 나름대로 소속도 마방에서 조교사 최범현 기수 번갈아 가면서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로스틴 드라마의 선전 기대가 되고, 10번만 농촌 꿈나무입니다. 문세영 기수 안장으로 지난번에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후창마루 6마신차 따돌리면서 낙승을 거두었습니다. 게이트가 외곽이고 부중이 올라갔습니다만 동촌 꿈나무, 다시 한번 문세영 기수 재기승이라면 직전에 좋은 호흡 그러면서 최근의 경주 어떤 부진을 지난번에 만회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의 경주에 아쉬움이 있었다. 자, 지난번에 우승을 하면서 시선낸 동촌 꿈나무에 다시 한번 입상 선전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8, 9, 10. 자, 9경주는 원정일위원, 10경주는 신화, 11경주는 신병원, 90, 11경주 후반부 상당히 중요한 3연타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번 시원하게 한번 승부의 칼을 뽑아보겠습니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안녕하십니까, 원정일입니다. 2월 4일 토요일 서울 구경주 1700m, 자, 원정일의 메인 승부, 자, 걸렸으면 때려야지, 구경주 레이스입니다. 국내산 4등급 편성 12마리입니다. 자, 이번 경주 일단은 액면상에 딱 나와있는 마필들이 있고, 액면상에 나와있는 마필들이 분명히 불안 요소가 있는 그러한 편성의 레이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경주는 1700m 거리고요. 1700m를 도전한 마필들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경주입니다. 혼돈도가 분명히 있어요. 자, 10번마 평촌 라이언이 두 번의 승급전, 바로 승급을 해서 도전을 하는 마필이고, 선행을 가서 어찌되었건 좋은 걸음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조금은 무리를 해서라도 선행 욕심을 부릴 겁니다. 자, 그러면 10번 평촌 라이언을 놓고 때리는 경주겠느냐? 저는 직전 경주 인기 8위권에 밀렸다가 좋은 걸음을 보여줬다고 이제 인기마로 팔린다고 놓고 때릴 생각은 단 1%도 없네요. 자, 선행을 가던 말던 따라가서 걸음을 보이던 말던 10번마 평촌 라이언은 놓고 때릴 마필이 중심마가 아니다. 저는 이번 경주 그렇게 믿고 들어갑니다. 안쪽에 3번마 벨라로라도 직전 경주 김동수 기수, 그 전 경주 김동수 기수, 자, 김옥성 기수에서 김동수 기수로 바뀌니까 나름대로 걸음을 또 보여줍니다. 자, 여기에 문세영 카드로 7주 만에 승급전을 보이고 있고요. 현장에서 또 인기를 모아줄 수 있는 마필입니다. 벨라로라 믿고 때리시겠습니까? 직전 경주 앞선에서 와장창 무너지면서 올라온 마필이에요. 거기에 승급전이고, 두 마리의 승급전의 마필들이 현장 인기몰이를 한다면 이거는 의심을 무조건 해야 들어가는 그런 경주다 말씀을 드립니다. 두 마리의 마필을 조금 노리고 있습니다. 한 마리는 완전히 바닥에서 예측
최적의 전개를 펼치면서 올라온 마필이고, 또 하나의 마필은 지금 계속 안 가요. 지금 계속적으로 잡고 따라가면서 걸음을 보이지를 않고 있어요. 그런데 자, 이번 경주는 조금 냄새가 납니다. 경주거리를 늘렸다라는 것도 냄새가 나고 안장을 교체했다라는 것도 냄새가 납니다. 이거는 뭐 정업지 거의 백판 수준의 어떤 마필일 거예요. 현장 마필 상태도 봐야 되겠습니다만 분명히 마필은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이 있어요. 재밌습니다. 재밌게 한번 배당 한번 노릴 거고요. 자, 인기마들 뒤로 조금 돌려놓고 후차권으로 돌려놓고 노리고 있는 마필 2마리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 중심마도 있고요. 거기에 때릴 복병마도 있고요. 자, 맥시멈 10번 평촌 라이언, 3번만 벨라로라 들어오면 조금만 먹겠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2마리 마필, 주력으로 때릴 마필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마필 2마리 마필 완틀로 공략하면서 구경주 1700m 메인 승부 걸렸으면 때려야지 한방 막건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자, 2월 4일 토요경마 10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700m 혼합 3등급 레이스가 되겠고요. 오늘 토요경마 준비한 한배탑 시작 경주가 되겠습니다. 전반부 3경주를 한방 경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10경주를 한배탑 시작 경주로 준비했고요. 자, 일단 이번 경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번에 노렸던 마필 노렸다가 뭐 그야말로 그냥 죽쓰고 말았던 마필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뛰는 걸 보면서 다음에 차기에 나올 때 반드시 그놈 갖고 제가 항구라 하겠다라고 말씀드린 마필이 여기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요. 자, 이번 10경주는 강하게 노리고 온 마필. 자, 이번에 그 마필을 그냥 묻지마 대가리 놓고 때릴 겁니다. 이유 불문.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철저하게 저는 안 갔다라고 무조건 안 갔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지난번에 배팅을 했었고 배팅을 해서 죽었습니다. 또 죽었고 그게 또 승부 경주였는데 그 아쉬움을 제가 다음에 나왔을 때 만회를 해드리겠다는 약속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 10경주 딱 걸렸다 그 느낌이 왔고 역시 인기도에서 밀려있기 때문에요. 다른 인기마 어떤 마필가 들어와서 배당을 안고 오느냐 그것만 잘 옥석만 가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10경주 제가 신하가 어떤 마필을 노리고 왔고 또 지난번에 철저하게 안 간 그 마필이 무엇인지는 제가 현장에서 여러분들께 오픈을 시켜 드릴게요. 방송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오픈된 공간이니까 여기서는 좀 숨기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배당마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현장에서 시원하게 오픈을 해드리겠고 지난번에 한 배를 타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또 한 배를 타지 못하신 분들은 그게 과연 뭘까 궁금하실 텐데 현장에서 시원하게 때려 드릴 테니까요. 10경주 현장 음성까지 한 번 더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기본적으로 인기도에서 밀려 있습니다. 충분히 배당 메리트가 나아줄 거다라는 판단이고요. 10경주 이유 불문 무조건 적중으로 연결을 시켜 보겠습니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안녕하십니까, 신병훈입니다. 자, 명절을 펼쳐지는 2월 4일 토요경마 오늘의 A급 메인 승부처 가장 후반부에는 11경주가 되겠습니다. 1200 단거리 3군 무대 자 12마리 신병훈이 원래 단거리를 메인 승부처 거의 잡지 않는데 오늘은 한 놈 확실하게 걸려들었기 때문에 일부러 1200이지만 메인으로 잡았습니다. 전반부에 이제 5경주와 함께 더불어서 제주는 제가 조금 인기도를 보려고 합니다. 4경주와 6경주를 후보군에 보고 있는데 인기도 메리트를 좀 봐야지 토요경마도 선택할 것 같고요. 어쨌건 제주는 4경주와 6경주 중에 하나 잡아드릴 거고 토요일 서울은 전반부 5경주 메인 11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믿고 때렸던 2번마 아르고 플라잉, 지난번에 함께 붙었던 3번 라베니츠, 그리고 골드뮤즈, 자, 여기 외곽에 있는 썬파이터, 잘 뛰었던 동해찬과 베스트로드 오픈뱅크의 승군전까지 뭔가 사이즈가 좀 부족하면 핸디캡이 유리하고 사이즈가 좀 유리하면 외곽으로 밀려있고 여러가지 이런 핸디캡 조화들이 있기 때문에 인기마들 골고루 있는 가운데 한 놈의 포인트를 정확하게 잡고 가셔야 되겠고 한방도 중요하지만 잘라내는 놈이 확실해야지 한방과 후공과 중배당이
선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신병훈이 한 놈은 잡았습니다. 확실히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맞춰드릴 겁니다. 문제는 이제 후공이냐 주력이냐 요게 달렸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 혼전도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요게 후공으로 걸려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주력을 잡기 위해서 신병훈이 이번 메인 승부를 11경주로 선택을 했을 겁니다. 자, 팔리는 말 많고 배당판에 바람 부는 말 많고 이것저것 왔다 거리는 말 많을 때 신병훈이 믿고 때리는 한 놈 배당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왜? 깜빡이 자체 어차피 6배 7배짜리이기 때문에 이건 대가리 하나만 확실히 잡고 가고 인기만 하나만 잘라내면 돈 된다. 명절 이후에 그 돈 되는 놈 하나 때려먹는 한방 때려먹는 원샷 원킬에 이번 11경주 꼭 함께 하시고요. 앞선의 5경주 제주 연타와 함께 이번 11경주에서 시원한 승부로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12경주로 가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경주로 펼쳐지고요. 1400m 2등급 레이스로 치러집니다. 네, 뭐 마지막 경기도 상당히 좀 이제 혼전도가 있는 경주고 1200이기 때문에 1400이기 때문에 힘싸움도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이제 지난번에는 제가 인기 마지막은 뭐 상대적으로 인기 많았습니다만 아예 뭐 배팅권에서 말씀을 안 드렸던 마필이 2번마 슈퍼코만도인데요. 요번에 이제 거꾸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1800 거리였고 게이트도 외곽이었고 그런 만큼 승부 의지를 떠나서 레이스를 풀어가기가 상당히 좀 까다로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시금 1400으로 내려오면서 이번에는 선행형 마필이죠. 강성대국과 병합쪽을 하면서 안쪽 인게이트를 잡았다는 점 그리고 김용근 카드를 올렸다는 점이 좀 다른 점이 되겠는데요. 1400에서 지금 꾸준하게 3차가 왔던 페로비치 전부 다 외곽인 바람에 힘을 좀 쓰면서 마지막에 아쉬웠는데 이번에는 안쪽 2번이기 때문에 우리 상대마들이 빠른 선행마들을 좀 더 편안하게 보내놓고 탈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오늘 좀 선취평 마필들을 많이 추천해 드리는데 이번 마지막 경주도 선행마들이 많은 가운데 안쪽을 뚫어낼 만 이번마 슈퍼코만도를 관심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네. 진달래가 아무래도 현장에서 승급전이라고 하더라도 직전 경주 보여줬던 모습도 있고 거리도 다시 한번 동거리 1400m고 강하게 팔릴 텐데 저는 요거 한번 노림수를 한번 가져가고 싶어요. 9번마 최강자라는 마필입니다. 8주의 공백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 3연투를 했고 어찌됐건 마필이 가지고 있는 순발력은 있습니다만 말이 좀 덩어리가 좀 작아졌어요. 작아진 게 조금 아쉬웠기 때문에 브라이언 마방으로 이적을 하면서 체중을 불리고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체중이 현장 가면 불어서 나올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번 경주 1400m를 도전하는 마필 중에 이 9번마 최강자 한 마리만이 첫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추천드리는 이유는 분명히 마필의 변화는 와 있다라는 겁니다. 체중이 불어나면서 힘이 차고 있고 찬 만큼 자신있게 1400의 도전장을 내밀은 55주 브라이언 마방의 어떤 의지 자체를 여러분께 추천을 드릴게요. 수영 연습 때 걸음 여유를 보였던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 칼슨 기수죠. 스웨덴 용병 기수가 올라가 있는데요. 일단 이번 경주 뭐 워낙에 가지고 있는 기본 사이즈 최근의 경주 잘 타고 왔기 때문에 이번 경주 비록 공백 약간 8주 만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최강자의 선전 한번 눈여겨보겠고요. 역시 진달래가 1400은 다시 한번 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뭐 거리가 1700이나 1800 늘어났을 때는 뭐 좀 더 좀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 1400까지는 뭐 진달래 능력 발휘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역시 마이다스 로드가 지난번에 이제 인기 1위 팔리고 부러졌는데요. 역시 요마필의 어떤 처리만 현장에서 된다면은 요거 충분히 한번 붙어볼 수 있는 마지막 경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경주는 2번마 슈퍼코만도가 최근의 경주 부진 그 아쉬움을 김용군으로 안장 교체해서 만에 누릴 수 있겠고 그리고 7번 진달래는 1400까지는 충분히 통할 수 있는 최근의 능력 상승세 마필 그리고 9번 최강자가 역시 가지고 있는 기본 사이즈상 역시 칼슨 기수 안장 브라이언 마방 자 현장에서 또 마체중 불어 나온다면 여러분들도 꼭 눈여겨봐야 된다. 그렇게 한번 마지막 포인트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12개의 경주가 시행되는데요. 일단은 뭐 제가 양 옆에 계신 분들이 이제 얘기한 것까지 최종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뭐 다시 한번 꼼꼼하게 한번 체크해 보시고 또 현장에서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또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아무리 어제까지 목요일 금요일까지 새벽 조교 때 날아다녔더라도 또 현장에서의 어떤
그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질 수 있거든요. 목요일, 금요일 밤 사이에 또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현장에서의 어떤 말 컨디션, 예시장 상태 한 번 더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고, 또 배당판 뭐 돈에 갑자기 뜬금없는 게 막 팔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안 팔릴 게 있고 인기만데 안 팔리는 거 있고, 그런 것까지 한 번 더 체크하신다면 뭐 2017년 뭐 경마 충분히 우리에게 승산이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제가 올해 이제 갖고 있는 그 어떤 그 경마관 모토, 제가 이제 그걸 짧게 말씀드리자면, 경마가 사실 이게 이기가 만만치 않잖아요. 만만치 않죠. 근데 그거예요. 질 때 조금 지고, 그렇죠. 질 때 최대한 조금 지고, 손실을 좀 적게 하고, 이길 때는 좀 많이 이길 수 있는. 그렇죠. 이길 때 조금 이기고, 질 때는 그냥 개 패듯이 그냥 패 죽이고, 그럼 리스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뭐 질 때 지더라도 정말 맨날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질 때 지더라도 좀 조금만 이룰 수 있도록 한번 올 1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요. 여튼 올해도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으로 또 올 한 해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까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2월 5일이죠. 1호 경마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